안녕하십니까, 김문성입니다. 이번 시간 제 키포인트 마지막 시간 예금자 보호 제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예금자 보호 제도의 개념을 간단하게 살펴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금자들이 은행이나 증권회사와 같은 금융기관에 예금을 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이들 예금 금융기관들이 예금 지급정지라든지 해산이라든지 파산과 같은 사태가 발생을 해서 예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를 대비를 해서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평상시에 이들 금융기관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서 적립을 해 두고 있습니다. 이 적립된 자금으로 예금 지급 불능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들 금융기관들을 대신해서 예금자에게 예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가 바로 예금자 보호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또 하나의 이제 키 핵심은 뭐냐면, 만약에 예금보험공사가 평상시에 납입받은 보험료가 이제 예금을 지급하는데 돈이 부족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을 해서 재원을 별도로 조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문으로 간혹 등장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유의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예금보험공사에서 보호 대상 금융기관으로는 어떤 금융기관들을 보호하고 있냐? 은행, 증권, 보험회사, 생손보 다 포함이 됩니다. 그 다음에 투자중개업자, 자산운용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금융기관들을 보호 대상 금융기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 보호 대상이라고 하면 보호가 되지 않는 금융기관도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데가 신용협동기구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농수협의 지역조합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농협은행, 수협은행 그러면 이 은행의 범주 안에 포함이 되지만 지역조합은 새마을금고, 신협과 같이 신용협동기구입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예금자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여러분께서 유의 깊게 알아두셔야 할 대목이고요. 또 하나의 핵심 뭐냐면, 자, 예금자 보호 대상이 되는 금융기관인 은행, 보험회사,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이들 금융기관에서 취급한 모든 금융상품이 다 보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펀드라든지 신탁과 같이 이게 실적 배당형, 그래서 고객이 책임을 지는 그런 상품인 경우에는 비록 보호 대상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금융상품이지만 예금자 보호에는 대상이 되질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하나의 키가 되겠습니다. 자, 예금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가 우리가 1종 보험사고, 2종 보험사고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는데, 실제 시험 지문에서도 1종, 2종이라고 하는 표현이 간혹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우선 예금을 지급 정지를 우선시킵니다. 자, 만약에 그 금융기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해산 파산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급 정지가 돼서 이게 도대체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는 것을 파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지급 정지를 시켜놓고는 이 회사가, 이 금융기관이 얼마나 지금 문제가 있는지를 일단 파악을 하죠. 그 다음에 인허가를 취소할 거냐, 해산을 시킬 거냐, 파산을 시킬 거냐를 결정하게 되니까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예금 지급이 정지된 경우가 1종 보험사고, 인허가 취소, 해산, 파산의 경우가 2종 보험사고로 분류가 되고, 이들 1종, 2종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예금보험공사에서 예금보험금을 대신 지급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서 지급이 되는 보험금은, 자, 요거 시험 문제 자주 나오면 1인당 5천만 원, 1인당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 5천만 원 안에는 원금 플러스 소정의 이자를 포함한 것입니다. 이자 포함 5천만 원이고, 예금자 1인 기준입니다. 1인 기준. 개인 가능하고요. 법인도 예금자 보호에는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대출이 있다 그러면 예금에서 대출을 까고 상계하고 난 나머지 금액 기준으로 5천만 원이 정해진다라는 거 여러분께서 꼭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동일 금융기관 내에 1인당 5천만 원 원금과 이자 포함, 법인도 포함이 된다. 네, 여기까지가 핵심이고요. 최근에는 퇴직연금 제도가 활성화되면서 확정기여형,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 IRP의 가입자는 보통 우리가 말했던 예금자 보호대 1인당 5천만 원 별도로 5천만 원을 추가 5천만 원을 보호를 해준다라는 점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상품을 나열을 하고 금액을 나열하고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
라고 질문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확정 기여형과 IRP, 즉 확정 급여형인 DB형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된다라는 점 함께 여러분께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함정을 찾아라 보겠습니다. 예금보험제도는 공적 보험이기 때문에 모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신용협동기구, 농수협 지역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신협 새마을금고는 해당이 되질 않는다. 우리 공부했었죠. 두 번째 함정 보겠습니다. 보험회사가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파산한 경우에 1인당 최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해서 4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까지 예금을 보호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이제 키포인트 통해서 중요한 핵심 부분들 살펴봤습니다. 키포인트는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는 부분만 모아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유념해서 여러분들 공부하셔서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